오늘은 한겨레 신문과 하나그룹 간에 있어서 발생한 불협화음, 이 내용에 대해서 뉴스 소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가 신문윤리 강령 및 또 자체 보도 준칙을 어기면서 하나그룹 RUS 보도 언론윤리 위반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한겨레 보도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월 16일부터 7일간 모두 16차례에 걸쳐 맹폭성 기사를 내므로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글자 수를 26,163자 대 371자의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 이거는 불공정 행위다 라는 그 내용으로 양방에 있어서 언론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사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겨레가 좀 무리수를 썼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한겨레 신문에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재보도준칙 3장 2에 보면은, 그 규정에 보면은 충분한 반론과 오보처리라는 그 항목에 반론 보장은 반론이 포함되지 않는 기사는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또 기사로 인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인, 집단, 기관 등의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시간 및 기회를 보장하여 그 내용을 함께 보도한다. 기사 끝에 간단히 붙이는 형식적 반론을 지향하고 전체 기사에 걸쳐 실질적으로 반론을 반영한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 홈페이지에도 취재 보도 준칙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반론 보장의 수준에 대해서도 사안이 중대할수록 반론 보장의 수준도 높여야 한다. 또 중대한 고발 보도일수록 충분한 반론을 보도하고 이전에 청취하여 기사에 반영한다. 반론 청취 과정에서 기사의 진실성에 중요한 흠결이 나타난 경우에는 보완 취재를 통해 사실을 다시 검증한 뒤 그 내용을 포함하여 보도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겨레의 그 보도 준칙 자체의 홈페이지에 있는 취재 보도 준칙도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한겨레의 보도 행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전개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언론이 왜곡화가 지금 방송이나 신문들이 상당히 심해져 있는 가운데 이 언론기관에 대해서 이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이것을 두고 발표한 한겨레와 하나그룹 간에 있어서 발표한 내용을 성명서 발표한 걸 오늘 날짜입니다. 20일 날짜로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 좌파 매체로 널리 알려진 한겨레가 대기업 비판 보도 과정에서 언론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평소 이 매체가 입만 열면 정론지를 자처했던 것을 생각하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주 금요일 16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한겨레가 특정 기업을 비난하면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아 정정보도 청구와 형사고발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지난 1월 16일자 일면 하나장남의 RSU 389억 원 경영권 승계수단 악용 우려를 비롯해 3면과 4면에 걸쳐 기사를 게재한 이래 17일, 24일, 30일, 31일 등 총 7일간 16차례에 걸쳐 기사를 보냈다. 이 그룹의 오너가 4년 동안 1%의 주식을 장남에게 넘긴 것을 두고 기사와 사설을 총동원해 경영권 승계 수단 악용 가능성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중재위에서 하나 측은 실제 지분 변동은 20년에 걸쳐 1%대 발생한다고 밝혔다. RSU, 다시 말해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임원 성과급 제도는 단기간 성과를 낸 뒤 매도 가능한 스톡옵션의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장기간 근속 조건 등을 충족하며 성과급을 사후에 주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도입한 이래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내에는 2020년 하나가 처음 도입한 이래 SK, 두산, 포스코, CJ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이번 보도의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언론 매체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한겨레 보도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첫째, 1%대 주식 이전을 통한 경영권 승계 악용 가능성과 기사 분량의 현저한 불균형이다. 국내엔 수많은 긴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경영권 승계 악용 가능성이라는 사실로 밝혀진 것이 아닌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많은 기사를 남발하는 게 상식적이냐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 이해할 수 없는 보도 행태다. 둘째, 이번 기사는 언론 윤리, 나아가 한겨레 스스로가 정한 보도 준칙을 철저히 위반했다는 점이다. 중대위에서는 드러난 바에 따르면 한겨레는 무려 26,163자로 이번 기사를 쓰면서 하나 측 입장은 단지 371자, 1.42%만 반영했다. 심의 과정에서 한겨레 기사는 반론이라고 할 수 없는 형식적 수준이며 이마저도 진위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 강령은 반론권 보장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한겨레는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독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반론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적시해 놓았다. 한겨레 취재 보도 준칙 3장 1은 반론 보장, 반론이 포함되지 않는 기사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사로 인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인, 집단, 기관 등의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시간 및 기회를 보장하며 그 내용을 함께 보도한다. 기사 끝에 간단히 붙이는 형식적 반론을 지향하고 전체 기사에 걸쳐 실질적으로 반론을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옥 적에는 무려 26,000자를 사용하면서 반론은 전체 기사의 고작 1.42%였다. 누가 봐도 한겨레가 자사보도 준칙에 밝힌 충분한 실질적인 반론이 아니다. 이번 사안에서 한겨레는 홍보용 보도 준칙과 실제가 다른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스스로 정한 보도 원칙을 내동댕이 친 이따위 매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시중에는 한겨레 광고국 임원들이 1월 16일 첫 보도가 있기 전날 오후 하나 홍보실 임원을 직접 찾아가 다음날 보도 내용과 지면 배치 등의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고 원래 광고 물량 등을 협의했다. 당시 협상이 잘 성사되지 않다. 이튿날부터 이른바 승계 문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됐다라는 광고 기사 딜 불발에 따른 보복성 기사라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 측은 자체 확인 결과 한겨레 광고국 임원 등 4명이 하나와 관련 보도가 있기 전날 오후 3시 하나 홍보실 임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광고국과 홍보실의 만남은 이미 사흘 전에 잡힌 신년 인사 차원이었을 뿐 기사와 광고를 거래할 목적이 절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 광고 딜 실패에 따른 보복성 기사 여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그룹을 겨냥한 무지막지한 폭력성 기사 분량, 자사 반론 원칙을 철저히 위반한 행위, 이런 보도가 어떻게 편집국을 통과하고 경영진 승계를 받을 수 있었는지 수상하기 짝이 없다. 모두 철저한 조사 대상이다. 한겨레는 비상식적인 기사 배문과 자사 보도 준칙을 위반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독자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또한 수사와 별도로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독자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평소 조선 동아의 보도 문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해온 미디어오늘을 비롯한 좌파 성향의 언론 감시 비평 매체들이 왜 한겨레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일제히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2024년 2월 2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상은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오늘 밝힌 발표문 내용입니다. 이렇듯 하나와 한겨레에 얽힌 이 광고를 중심으로 해서 읽힌 기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날 언론, 신문이나 방송들이 왜곡되게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할 것 없이 또 각종 일간 신문들이 합리적이 않는 보도,
또 보도 준칙을 어기는 그런 행위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이 사항도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발표했듯이 언론중재위원회 그 관련 사항 등 모든 여러가지 내용을 봤어도 뭔가 문제가 석연치 않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해봐야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언론에 흉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그 불공정한 이 기사에 대한 대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론의 어떤 펜대나 그 마이크 그 위력을 가지고 많은 그 대상 그 취재원을 갖다가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은 전태석의 유수 소시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